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나이득 시인의 음지의 꽃입니다. 음지에서 피는 꽃, 사실은 잘 없죠? 자, 근데 음지의 꽃, 버섯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섯 사진이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자, 이 버섯의 외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버섯은 정말 어려운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우리들에게 또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자, 벌목한 참나무 토막에서 피어난 황홀한 버섯의 생명력입니다. 도움되는 구호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벌목한 참나무 토막에서 피어난 황홀한 버섯의 생명력. 참, 왜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 참나무는 베어진 참나무니까 죽었는데, 그 참나무에 버섯이라는 아주 소중한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 생각하니까, 선생님도 좀 뭔가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대단한 느낌이 듭니다. 자, 참나무가 주는 고통을 극복한 희망입니다. 나희덕 음지의 꽃 해설. 자, 벌목되어 잘라져서죠. 골짜기에 놓은 썩어가는 참나무들의 뚫린 상처에서 솟아나는 버섯은 황홀합니다. 죽음밖에 없었던 참나무는 뿌리도 없는 버섯의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면 도움됩니다. 자, 제가 뭐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뭐 딱 한마디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뭐 나비효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 보고 그 다음에 뭐 보고 그 다음에 뭐 보고 어떤 걸 보고 어떤 강의를 들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 많은데요. 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능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수능 특강 완성만이라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냥 문제 단계별로 문제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문제 풀고 강의 듣고 다 했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수능 특강 완성만이라도 제대로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 배경입니다. 벌목한 참나무 토막에서 버섯이 피어난 현상을 통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한 생명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작품입니다. 1회 사형에서는 벌목되어 골짜기에 놓인 참나무가 서로 의지하면서 겨울을 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고요. 5회 12행에서는 참나무의 희생을 형상화하는 뚫린 상처마다 그 참나무 이렇게 버섯을 심기 위해서 뚫어 놓잖아요. 버섯이 피어나는 황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13에서 17행에서는 자신을 뒤덮으며 피어난 버섯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느끼는 참나무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품 읽기는 좀 더 본문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 세계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첫 시집 뿌리에게는 시인의 내적 갈등과 양심적 고뇌가 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시집에는 사회적 모순과 이에 대한 죄의식과 분노를 표출하였는데 그 다음 시집인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에서부터는 삶의 쓸쓸함과 고통을 시인 특유의 부드러운 시선으로 노래합니다. 첫 시집과 그 다음 시집 사이의 변화는 꽤나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시집에서는 모성을 노래하며 따뜻한 시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이덕 시인은 따뜻한 교감과 시선을 나누며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라는 구절로
많은 이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의 어둠이나 그림자에 주목하고 그것들과 싸우려고 보니까 내가 가진 언어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게 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며 시 창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사회 비판적인 그런 식을 가졌다는 거죠. 한국 사회 시스템이나 속도, 어떤 폭력적인 구조 같은 것들에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인의 태도는 여덟 번째 시집 파일명 서정시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양한 나이덕 시인의 작품 경향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시 자체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나이덕 시인이 이런 시 변화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되겠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떼다. 자, 참나무 떼죠. 참나무 떼를 의미했네요. 자, 썩어가는 참나무 떼는 자, 우리가 바로 썩어가는 참나무 떼와 같다. 자, 생명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죠? 참나무의 고통을 썩어가는 참나무 떼로 형상화했습니다. 지금 빗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벌목은 생명을 잃은 까닭이죠. 벌목은 이렇게 잘랐잖아요. 나무를 잘랐으니까 나무가 죽는 거죠. 자,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이 땅에 뭐 어떻다? 서술어가 없죠. 이 명사형으로 끝남으로써 여운감을 줍니다. 폐역의 골짜기에서 폐역의 골짜기. 폐역이란 말은 순리를 거스른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무는 그대로 골짜기 속에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베어내었으니까 순리를 거슬렀죠. 당연히 있어야 할 나무를 자른 것이기에 폐역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폐역의 골짜기는 요 오타네요. 생명을 상실한 장소입니다.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이 나무들이 서로에게 나무 이렇게 보면 전부 버섯 만들려고 기대 놨잖아요. 서로에게 기댄 채는 의지하는 모습이고요. 겨울은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견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은 난다, 났다가 아니고 날 것이다도 아니잖아요. 난다, 현재형 의미를 통해 생동감을 줍니다. 벌목되어 썩어가는 참나무 떼입니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바람은 이건 뭡니까? 시련 고난이죠. 안 그래도 잘라져서 지금 죽는데 바람도 막 우리를 흔들니까 더 힘들죠. 비웃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그런데 잠자던 홀씨들, 우리 보면 석은 참나무에 버섯 종균을 배양해 놓죠. 자, 이 잠자던 홀씨들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존재. 이게 나중에 희망의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우리 몸, 민법이죠. 버섯이 참나무죠. 참나무의 몸에 뚫렸던 구멍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이거는 뚫렸던 이잖아요. 이거는 현재지만 이건 과거죠. 과거형이 지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버섯이 피어난다. 이 버섯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야. 조금 역설적이죠. 논리적 모순, 역설법입니다. 황홀한 음지의 꽃. 뭔가 좀 어색하죠. 버섯을 꽃에 비유해서 했는 은유법이고요. 꽃이여 하고 불렀잖아요. 영탄법이고 또 돈호법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우리는 참나무죠. 너는 버섯이죠. 버섯은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너는 바로 버섯이고요. 이 소나기처럼 후두둑은 뭡니까? 그 너는 소나기처럼, 너는 바로 버섯이고 소나기처럼 요 직유법이 쓰였다 그죠? 후두둑은 음성상징어 의성어입니다. 자, 후두둑 피어나. 요 후두둑을 통해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생명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건 또 처럼 있으니까 직유법이고요. 또 후두둑 피어난다.
우리 활짝하고 후드득 피어나고 있죠. 요거는 의성어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너의 대조적 표현으로 생명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죽어왔는데 너는 확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 고통을 중간에 멈추게 하는 거라. 그 고통은 참나무가 썩어가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멈추게 한다. 고통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고통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고통에서 희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버섯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참나무의 고명에서 피어나는 버섯입니다. 오, 버섯이요. 도노법이네요. 영탄적 어조고 예찬적. 자, 영탄법과 도노법이 쓰였습니다. 단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자,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이거 똑같이 비슷한 구절이 나열되어 있죠. 이런 걸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꾸적 표현이고요. 참나무를 덮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참나무를 덮을 수 없는 것들. 산비탈에 구른 낙엽으로도 골짜기 또는 바람으로도 덮을 수 없겠죠.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나무를 덮어줄 수 없잖아요. 뿌리 없는 너희 도끼로 채우는구나. 뿌리 없는 너희 도끼로는 뭡니까? 도끼는 강한 기운이잖아요. 뿌리 없는데 너는 도끼가 있다. 또 강한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도 버섯의 생명력입니다. 그 도끼와 낙엽, 바람을 대조해서 생명감을 강조합니다. 앞에 보면 도끼 있고 낙엽과 있고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나무를 뒤덮이며 자라나는 버섯의 생명력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감각적이죠. 또 비유적이고 경험적이고 관찰적이고 또 예찬적입니다. 주제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희망과 생명력이고요. 또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대하며 느끼는 희망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보니까 버섯이 자라는 걸 보고 내가 많이 느꼈죠. 특징입니다. 벌목한 참나무 토막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현상을 통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한 생명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과거형 진술은 과거를 한계하고 현재형 진술은 현재형 의미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이감을 형성화했습니다. 자, 영탄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자,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음성상징어, 의성어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섯이 버섯이 참나무 버섯이 그 의인함으로써 참나무를 의인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조적 표현 우리와 너, 도끼와 낙엽바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생명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